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대규모 언어 AI가 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요. 타이틀 보시게 되면은 AI로 인한 역전으로 사무직 일자리가 더 위험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기술 혁신은 일반적으로 블루칼라 직종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사무직 근로자가 변화의 정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조사는 뭐냐면요. 바로 오픈 AI사의 연구원 파멜라 미슈킨 그리고 타나 엘룬드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들이 923개의 직종에서 수행되는 거의 2만여 개의 업무들을 분석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좀 크게 보여드리자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무 비율을 교육 수준별로 나눠 본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고등학교 졸업장 이하는 별로 영향 안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 7%, 2년제 대학 38%,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대학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높은 건 대학원생들입니다. 아니,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한 점은 뭐냐면은 교육 수준이 아무래도 낮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향을 적게 받는가? 이거는 언어 모델 AI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지 자동화, 로봇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미국 근로자의 80%가 수행하는 작업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조사가 된 거고요. 이 기술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직장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술, 팀워크, 간병 업무, 장인의 기술 등 대체가 어려운 영역들이 아직도 존재는 한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AI가 비서, 연구, 조교 역할을 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 법률 작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법률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입증된 요법으로 상담을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지만 공감을 하거나 미묘한 상황을 읽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람과 AI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 관리자는 AI에게 일을 시켜서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에 비숙련 직원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보수가 높은 엘리트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문구는 MIT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어서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 조사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에서도 AI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들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미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022년 AI에 가장 영향받는 미국 근로자들의 퍼센테이지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글로 보여드리자면은 자, 모든 근로자 중 19%가 노출되어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단순 사무직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고위 관리자의 비중이 남성분들이 좀 더 높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종별로 봤을 때는 아시아인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이 백인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무직 이런 쪽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학력 수준으로 봤을 때 학사 이상, 그러니까 4년제 졸업을 한 사람들 이상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까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퓨 리서치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 덜 받는 직업, 제일 적게 받는 직업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노출이 많이 된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은 예산 분석가,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 세무 대리인, 테크니컬 라이터는 뭔지 저도 찾아봤는데요. 전문적인 정보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쉽게 전달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웹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챗GPT나 바드 이런 데서 잘 되는 기능들이잖아요. 중간 정도의 노출은 보시게 되면 최고 경영진, 수의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모금하는 사람, 영업관리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AI에게 시켜가지고 일을 더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노출 안 받는 사람들, 미용, 보육, 설거지, 소방수, 배관공 전혀 영향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 또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미국 노동부 직업정보 네트워크의 873개 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일자리가 AI에게 영향받는 정도의 초점을 둔 연구이고 이러한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을지 얻을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라고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대학 교육과 분석 기술이 필요한 고임금 분야가 가장 AI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자, 정보 검색, 데이터 분석 등의 컴퓨터 작업 업무는 AI로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장비 수리, 보모 등 일부 활동은 AI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고 저임금, 고졸 이하의 근로자는 산업용 로봇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이 될 것이다.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AI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들이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라고 중립기여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AI가 근로자가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데 사용이 될 텐데 정말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쓰일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AI는 교육 수준이 높은 컴퓨터 사무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교의 중요성, 대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거죠. 자, AI 활용으로 생산성을 그래서 더 높일 수도 있고 일자리가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임금, 고졸 이하의 근로자는 AI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자, 고위 관리직의 수익은 그래서 늘고 비숙련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 역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교육, 역량적인 측면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건 시키는 것만 수행하는 능력보다는 앞으로는 상상하고 기획하고 명령하는 능력, 이런 역량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단순 반복하는 사무직에게는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CEO처럼 사고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좀 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이언맨처럼 일해야 된다. 상상하고 기획하고 로봇과 AI에게 시켜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AI와 자동화의 기술로 일자리는 대체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일거리는 넘쳐나기 때문에 미래에 문제도 많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 친환경, 1인 가구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할 일이 지나치게 많다.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AI와 자동화 기술에게 인간의 일자리가 다 대체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화 AI 기술 다 갖다 쓰더라도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 봐가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특히나 고령사회 이거 어떻게 대비할 거냐고요. 애는 더 안 낳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잘 변화에 적응했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이미 우리 사회는 소득 차이, 빈부격차도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아니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적응 못하는 고령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이게 역시나 답은 기본소득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게 또 떠올려지게 되는 거죠. 자, AI와 자동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